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장 브랜치 앤 바운드 분기 한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기 한정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브레드 퍼스트 서치와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가지고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 프로블럼, 이거는 우리가 동적 계획법 할 때 생략을 하고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동적 계획법으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브랜치 앤 바운드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브랜치 앤 바운드 분기 한정법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해서 향상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은 상태 공간 트리,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는 백트래킹하고 똑같이 써요. 그런데 이 트래버싱 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 경우에만 이 분기 한정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 이런 데에다가는 적용하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DFS를 우리가 사용하는 대신에 DFS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 BFS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BFS가 그냥 너비 우선 탐색이 아니라 베스트 퍼스트 서치가 됩니다. 최적 우선 탐색이 되죠, 그죠? 최적을 우선 탐색을 해라, 이렇게 해야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단순 BFS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BFS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브레드 퍼스트 서치, 너비 우선 탐색이 뭐였죠? 이거는 Q를 이용해서 이렇게 Q를 초기화한 다음에 V를 루트 노드를 Q에 인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Q를 해서 이 V의 모든 차일드들을 다시 인큐 해가지고 전체 탐색을 하면 이걸 우리가 브레드스 퍼스트 서치, BFS라고 불렀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DFS를 하면 1, 2, 5, 6, 13, 14, 7, 3, 8, 9, 4, 10, 11, 15, 16, 12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죠, 그죠? 즉 DFS는 뭐였습니까? 트리에서는 프리오더 트래버설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BFS를 하면 처음에 1을 Q에다가 집어넣어요, 그죠? 1을 Q에다가 집어넣고 이걸 팝 시킨 다음에 이 차일드들을 다시 인큐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2, 3, 4가 인큐가 되죠, 그죠? 이제 1은 팝 됐으니까 사라지고, 다음에 2를 팝 시켜가지고 다시 인큐를 합니다. 그러면 5, 6, 7이 들어가죠, 그죠? 5, 6, 7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BFS 브레드 퍼스트 서치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의 순서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Q를 이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하고 같아지는 거죠? 레벨로도 트래버설이 되는 거죠, 그죠? 너비 우선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DFS 하는 거나 브레드 퍼스트 서치 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이 방문하는 거 아니냐?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해야 조금 더 유의미한 향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랜치 앤 바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백트래킹으로 우리가 이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을 풀어봤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백트래킹을 할 때도 브랜치 앤 바운드 알고리즘을 브랜치 앤 바운드를 분기 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순서 정해진 DFS 순서대로 이렇게 방문하다가 다음 방문할 로드를 결정할 때 프라미싱 값이 이 바운드 값이 프라미싱 밸류가 더
좋은 거를 우리가 먼저 선택하면은 이게 백트래킹에서의 브랜치 앤 바운드인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나중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옵티멀한 솔루션에 도착할 때 이 DFS를 좀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스트 퍼스트 서치, 브랜치 앤 바운드 프로닝, 그러니까 분기 한정 가지치기를 이용한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하면 훨씬 더 향상된 알고리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너비 우선 탐색을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레드 퍼스트 서치, 즉 너비 우선 탐색을 먼저 해볼게요. n이 4고 w가 16인 그리고 프라핏이 40, 30, 50, 10이면 그리고 웨이트가 2, 5, 15면 이 단위 무게당 프라핏은 25, 6, 5, 2가 되죠. 그죠? 40 나누기 2 하면 20, 30 나누기 5 하면 60, 6, 50 나누기 10 하면 5, 10 나누기 5 하면 2. 자, 이거는 난 디크리징 오더로, 즉 난 디크리징이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죠. 그죠? 내림차순인데 난 인크리징인데 난 디크리징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트래킹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풀었다. 그죠? 이번에는 브레스트 퍼스트 서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보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방문 Q에 인큐를 했다가 DQ 했을 때 얘하고가 Q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를 DQ 해가지고 얘하고를 Q로 놓고 얘하고 그 다음에 방문 순서가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자세히 살펴보면 자 얘가 인큐 됐다가 DQ 됐다가 DQ 됐다가 인큐 되고 DQ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요 리프 노드들은 Q에 인서트 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Q에 인서트 되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요 인터널 로드 8개만 Q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총 방문한 노드 수는 몇 개가 되느냐? 8개 더하기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7개의 노드가 상태 공간 트리에서 방문이 됐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백트래킹을 할 때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살펴보면 13개만 방문하면 됐어요. 그죠? 올해 17개를 더 방문했어요. 여기 아마 요게 더 방문됐을 거예요. 백트래킹 할 때는 여기서 프루닝이 돼버리는데 얘는 BFS를 하니까 요까지 방문을 하게 돼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된다면 상태 공간 트리 T와 베스트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초기화한 다음에 Q에 루트 노드를 인큐를 한 다음에 요거를 팝해가지고 이제 Q에 집어넣을 때 밸류 V가 더 베스트보다 더 좋으면 방문만 하고 더 베스트 바운드 U가 더 좋으면 인큐를 하고 이거 왜 둘 다 똑같냐? 밸류 V가 밸류 U와 바운드 U를 두 개를 체크를 해서 자 밸류 V가 베스트보다 더 좋으면 이 베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바운드 U가 베스트보다 더 좋을 때만 인큐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기대치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낮으면 인큐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 이제 리프노드에서 잘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하면서, 즉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만, 그러니까 프라미싱 한 것만 집어넣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 공간 트리를 다 구현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노드 3, 1과 4, 3을 보면 얘는 바운드가 0이 됩니다. 백트래킹하고 좀 다르죠. 백트래킹은 그냥 이 노드의 바운드 값만 체크하면 됐는데, 요거 경우, 그러니까 웨이트가 W보다 작아지는 이런 경우는, 아니, 커지는 경우죠. 웨이트가 W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바운드를 0으로 리턴해줘야 그걸 이제 프루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리커전을 사용하지 않고 Q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인포메이션, 각 노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노드 포인터를 하나, 노드 타입을 하나 선언해서 이 노드의 레벨, 이 노드 스테이트 상태 공간 트리에서의 뎁스 레벨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노드에서의 웨이트와 프라핏을 저장해 놓고, Q는 이렇게 저거 C++에서는 샵 인클루드 Q 해서 이 Q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 구조를 선언해 놓고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Q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고, Q에 초기화해서 첫 번째 노드를 집어넣고 루트 노드를 집어넣고 empty가 아닌 동안에 DQ를 해서 new 노드를 해서 새로운 노드, 이게 create 노드하고 다른가? new 노드 해서 아마 같은 걸 거예요. new 노드, 이게 제가 구현하면서 함수를 다르게 썼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자 v.점 레벨을 하나 증가시키고 웨이트와 W와 P를 프라핏을 증가시킨 다음에 재교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안 시킨 거를 재교출하는 거하고, 요거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집어넣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안 집어넣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백트래킹하고 똑같죠, 그죠? 다만 이렇게 Q를 이용해서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하도록 이제 요 조건이 만족할 때만 Q에 인큐를 하도록 해주면 이게 브레드 퍼스트 서치, 그 브랜치 앤 바운드 프루닝을 이용한 브레드 퍼스트 서치 구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때 바운드에 노드 정보를 주죠, 그죠? 근데 이 노드 정보에 웨이트와 프라핏이 있기 때문에 요 웨이트와 프라핏을 갖고 있으면 요 노드 U의 웨이트와 프라핏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트래킹 시간에 배웠던 이 바운드 함수 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운드 함수를 단 이제 웨이트가 W보다 크거나 같으면 리턴 제로 하는 거를 추가해준 요 바운드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현을 하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베스트 퍼스트 서치에서도 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세히 봐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실제로 17번, 그러니까 백트래킹 하면 13번 하면 되는데,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하면,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 오히려 방문 노드 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DFS를 하나 BFS를 하나 어차피 똑같은 전체 노드를 방문하는데, 프루닝을 누가 더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이 반드시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브레드 퍼스트 서치한다고 프루닝이 더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주장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순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가지고 하면은 그냥 DFS 백트래킹 하는 거에서 별로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3개의 노드 대신에 17개의 노드를 방문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더 늦어졌죠, 그죠? 방문 노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게, 이 노드가 프라미싱 한 거를
그냥 단순히 프라이미싱 하다 안 하다만 결정할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나으냐. 그래서 브레드 퍼스트의 장점은 차일드 노드에서 가장 좋은 거를, 베스트한 거를 선택해서 먼저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책에서는 이거 설명 다 해놓고 이제 프라이오리티 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로 프라이오리티 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프라이오리티 큐, 즉 우선순위 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큐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그 순서대로 큐를 꺼내면 브레드 퍼스트 서치가 아니라 우선순위 큐에 의한 순서, 그걸 이제 우리가 베스트 퍼스트 서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예입니다. 이 똑같은 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처음에 맥스 프라핏은 제로, 아무것도 안 담았으니까, 프라핏도 제로, 아무것도 안 담았으니까, 웨이트도 제로, 아무것도 안 담았으니까 배당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계산은 우리 이 바운드 계산은 백트래킹 할 때 해봤죠, 그죠? 초기 값이 115가 됩니다. 앞으로 모든 걸 담을 가격이 기대치의 최대 바운드가 115가 되면, 먼저 제일 처음에 루트 노드는 00가 되죠, 그죠? 레벨 0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드니까 00가 됩니다. 자, 이 00를 이제 큐에 인서트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오리티 큐에 인서트 해보자는 거죠. 자, 이 프라이오리티 큐에서 기준이 되는, 정렬의 기준이 되는 값이 바운드 값입니다. 노드의 바운드 값. 자, 그래서 이 노드를 이렇게 00 노드를 인서트 할 때 이 노드에다가 우리가 요 바운드, 아까 타입 데프 했는 그 노드 타입에다가 바운드라는 변수를 추가해주고 여기 값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웨이트가 제로고 프라핏이 제로고 그 다음에 바운드가 115인 노드를 프라이오리티 큐에 인서트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00 다음에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하는데, 먼저 PQ에서 리무브 시켰죠, 그죠? 요거를 00를 끄집어내서 이 현재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맥스 프라핏이 계산해 보니까 40이 되더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자, 맥스 프라핏이 40이 되면 첫 번째 노드니까 40이죠, 그죠? 앞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노드 1하고 1을 계산하고 노드 1하고 2를 계산해야 되겠죠. 차일드 노드가 11과 12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1112를 계산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얘는 이제 프라핏과 웨이트와 바운드 요렇게 계산되고, 얘는 프라핏과 웨이트와 바운드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15가 되고 얘는 8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서트하고 인서트 두 개 다 인서트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115가 바운드가 더 큰 프라이오리티 큐에서는 얘가 그 다음에 팝되고 얘가 그 다음에 팝되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간 순서대로 정렬되는 게 아니라 프라이오리티 큐니까, 우선순위 큐니까 얘의 바운드 값이 더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프라이미싱 하면서도 unexpected 노드이면서도 greatest bound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프라이오리티 큐를 쓰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게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greatest bound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라이오리티 큐에서 팝을 시키면 얘가 팝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영영이 들어갔다가 팝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과 12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이 팝됐어요, 그죠? 프라이오리티에서 팝 시켰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얘의 또 차일드 노드를 계산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21과 22에 대해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11이 프라이오리티 큐에서 팝돼 가지고 리무브드 돼 가지고 얘를 40과 2와 115인 상태에서 맥스 프라핏을 계산하면 이제 70이 됩니다, 그죠? 또 이제 30짜리를 추가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에 대해서 우리가 바운드 계산해 보니까 115고, 이 2에 대해서 바운드 계산해 보니까 이제 98인 상태에서 인서트와 인서트를 합니다. 둘 다 인서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직 이 맥스 프라핏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맥스 프라핏보다 바운드가 크니까. 그래서, 인서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21과, 21과 22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1, 2가 먼저 프라이어티 큐에 들어가 있었지만, 얘의 바운드 값들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팝시키면 뭐가 팝되겠습니까? 2, 1이 팝되겠죠. 그죠? 그러면 2, 1로 확장을 하는 거죠. 자, 브레스 퍼스트 서치가 아니죠, 벌써. Q가 여기 원래 그냥 Q를 썼으면 얘가 먼저 방문될 건데 프라이어티 Q이기 때문에 팝이 얘가 먼저 됐기 때문에 얘로 갑니다. 그죠? 2, 1로 가서 자, 2, 1을 끄집어냈으니까 다시 이 노드 2, 1이 리무브도 됐고 2, 1을 끄집어냈으니까 3일과 3일과 3,2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3일과 3,2를 계산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면 노드 3일에 대해서는 120, 17 바운드가 제로가 리턴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바운드가 제로가 리턴됩니다. 왜냐하면 웨이트가 W보다 커지니까. W가 16인가 그랬죠. 그게 17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제로가 리턴되면 인서트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이미 넘어섰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3일은 이 노드 3일은 아예 인서트가 안 돼요. 즉 리프노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3위는 여전히 77, 80이니까 맥스 프라핏 70보다 크니까 얘는 인서트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3, 2가 여기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데 제일 이제 82, 98, 82보다 작으니까 제일 뒤로 들어가겠죠. 얘는 프라이어티 큐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팝되면 뭐가 팝됩니까? 2가 팝되죠. 즉 여기서 이쪽으로 방문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3일이 있었지만 얘는 인서트가 안 됐고 얘는 3, 2가 있었지만 얘는 인서트 돼 있는 상태지만 그 다음에 팝하니까 얘가 지금 리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2, 2가 팝되고 이제 2를 팝시켜서 얘의 하위 즉 3, 1과 3, 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 2가 팝됐죠. 그죠? 그리고 맥스 프라핏이 90이 됐죠. 그죠? 맥스 프라핏이 90이 된 상태에서 3, 3을 계산해 보내 2에 대해서 3, 3과 3, 4 이 3, 3과 레벨 3에서 4 너무 많이 갔다. 자, 레벨 3에서 이거 다 했나? 그러니까 3, 3과 3, 4를 가지고 얘를 했는데 얘는 요번에는 3, 3은 3, 3은 인서트를 해야 되는 반면에 3, 4는 또 마찬가지로 50이 되니까 맥스 프라핏보다 작아서 작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3, 3은 팝업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3, 3에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얘는 바운드가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바운드가 제로고 그래서 4일은 이제 4일과 4,2를 계산해 보면 얘는 인서트 할 필요가 없고 얘도 인서트 할 필요가 없죠. PQ에는. 그래서 다시 팝 시키면 이번에는 1, 2가 됩니다. 그죠? 1, 2 이쪽으로 가져오죠. 그러면 1, 2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맥스 프라핏 90보다 이 바운드 값 82가 이미 더 적으니까 비짓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시 팝을 시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3, 2죠. 그죠? 그래서 3, 2로 다시 갑니다. 여기 갔다가 다시 3, 2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바운드 82 이미 맥스 프라핏 90보다 더 작으니까 더 방문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PQ가 비었죠? 끝내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4개의 노드 3, 1과 4, 1, 4, 2, 3, 4 노드는 우리가 방문은 했지만 PQ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 노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이제 리프 노드라고 해서 좀 Q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얘는 리프 노드지만 얘는 아니구나. 얘하고 얘는 리프 노드지만
그래도 큐에 들어가다 나온 놈들이고, 얘들은 아예 큐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 노드들이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큐에 들어가지도 않는 노드가 4개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그러면 그 방문해 있는 노드 다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라는 거죠. 베스트 퍼스트 서치 하니까 11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백트래킹 할 때는 13개였고, 아까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해보면 17개가 되는데, 베스트 퍼스트 서치는 11개가 되죠. 가장 효율적이죠, 그죠? 생각해보면 이게, 방문 큐에 들어갔다가 큐에 팝 시키면서 계속 그 베스트 맥스 프라핏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맥스 프라핏을 넘긴 노드는 아예 확장을 안 하니까, 익스펜드를 안 하니까, 즉 방문을 안 해버리니까 프로닝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백트래킹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우리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프라이어티 큐를 쓰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예제를 살펴볼 때 프라이어티 큐를 가지고 예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그림은 프라이어티 큐를 고려 안 하고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프라이어티 큐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책에 있는 그림을 단순히 따라가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있는 요 그림 프라이어티 큐하고 같이 고려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쭉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 퍼스트 서치는 결국에는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크리에이트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이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베스트 퍼스트 서치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베스트 퍼스트 서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어티 큐 PQ를 이용해서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를 해서 자, 요 조건 바운드가 베스트보다 더 큰 경우에만 모든 자식 노드에 대해서 V의 자식 노드에 대해서 베스트가 더 크면 베스트를 업데이트하고 바운드가 더 좋으면 인서트를 해라. 똑같죠, 그죠? 근데 브레드 퍼스트 서치하고 BFS하고 똑같은데 달라지는 부분은 이 PQ를 사용한다는 것만 달라지나요?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거를 바운드가 제일 큰 거를 끄집어내서 Q에 있는 것 중에서 바운드가 제일 큰 거를 끄집어내서 한다는 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바운드 함수도 여기 나오는 바운드 함수도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적용해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드를 계산해 주려면 각 노드에 아까 브레드 퍼스트 설치할 때는 사용 안 했던 요 바운드 함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노드에다가 요 바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가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바운드가 맥스 프라핏이 큰 경우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요 나머지들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앞에서 살펴본 요 알고리즘 6.2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요 부분 u.바운드가 맥스 프라핏이 클 때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u.바운드하고 맥스 프라핏이 클 때 인서트하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쭉 해서 예제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실제로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구현 측면에서는 요 C++의 priority queue라는 거를 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priority queue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구조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해서 이렇게 create 노드는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될 겁니다. 참조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로원 랩색 프로블럼을 제로원 랩색 프로블럼, 프랙셔널 랩색 프로블럼은 그리드로 풀었고, 제로원 랩색 프로블럼을 처음에 DP로도 풀었죠. 그 다음에 백트래킹으로 풀었죠. 그리고 이번에 브랜치 앤 바운드로도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방법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DP하고 백트래킹하고 브랜치 앤 바운드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구현하기 쉬운지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TSP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